자, 이제 모의고사 2회차 노동법 그 이해에 대한 이제 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해설지에 상세하게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설지 참조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제 제 강의는 거들 뿐이에요, 그냥.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런 그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한번 쫙 훑어보게 되면은 설명까지 하게 되면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한번 정리하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뭐 그럴 시간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제가 잠깐 그냥 보완하는 식으로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국제노동기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끔 나오죠, 이 문제가. 그래서 ILO에 대한 문제인데 옳은 거가 틀린 것을 이제 바르게 접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ILO청에는 4인으로 구성됐죠. 정부 2인, 노 측 1명, 사측 1명. 그리고 협약공고에 대해서는 출석한 총회대표 3분의 1가 찬성해야 됩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은 우리나라는 강제근로 폐지에 대한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선 협약 중에서는 농업부분 근로감독에 대한 협약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고 리을은 맞는 구조입니다. 자, 미음은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국제노동기구에 가입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단결권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사회적권적 기본권 성격을 갖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갖지 않는다 틀렸죠. 집단 단결권 포함됩니다. 개인의 단결권은 아니고 집단의 단결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디귿은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그렇지 않죠. 자, 디귿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소극적 단결권을 단결권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귿도 틀렸고요. 단결권이 아니고 교섭권이 가장 중립적인 권리예요. 리을도 틀렸고, 단결권에는 단결 선택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2번, 43번, 그러니까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보완을 요구했는데 보완 안 해가지고 왔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 2조 4호 강목에 해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보완을 이제 반려를 합니다. 첫 번째, 허위 사실이 있다. 요거는 보완 사유죠. 자, 보완 안 해가지고 왔다. 반려 사유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도, 이제 사용자에 대한 가입을 참가를 해용하고 있죠. 역시 반려 사유가 되는 구조입니다. 자, 리을은 문제가 없는 구조죠. 이거는 설립신고처럼 교부를 해야 되는 사유고요. 자, 미음 누락됐죠. 역시 보완 사유입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반려 사유예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 조합원에서 한 사항을 의결할 때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 안에 있는 사람도 대표자가 회계감사를 시작하게 할 수 있죠. 최근에는. 그러니까 회계 법인이라든지 공인회사한테 맡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도, 임총회 수익권자는 이제 노동조합 대표자인 거죠.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임총회 수익권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관청이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합은 3분의 1이 이제 소유권자를 지명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뢰를 얻어가지고 소유권자를 지명할 수 있어요. 자, 행정관청이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뭐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자, 아무래도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도 규약이 노동법 위반했습니다. 그때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시정을 명하는 겁니다.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 임원에 대한 구조인데 하나의 사업장을 조직 대상하는 경우에는 종사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이 맞죠. 45번 대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2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맞는 구조입니다. 자, 4번은 뭔가 하면은 원래 총회 의결사항하고 대연의 의결사항을 구분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규약 개정만큼은 설사 이게 대연의 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입장입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연은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선출해야 된다. 이것들은 강행 규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어긋난 그런 규약은 무효가 됩니다. 자, 46번. 이제 과반 출석에 출석구가면 3분의 2, 특별 의결 정수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죠. 자, 임원 선거 아닙니다. 하지만 조인트 변경 3분의 2죠. 그 다음에 연합단체 가입에 대한 사항은 규약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그냥 과반수 찬성입니다. 하지만 규약에 이미 연합단체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바꾸기 위해서는 규약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한해서는 특별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명칭이 기재가 된 거죠. 이 케이스예요. 명칭이 기재가 안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칭이 기재되는 경우에 한해서 규약을 바꿔야 되다 보니까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고요. 합병분할, 노조 합병분할입니다. 임원의 해임, 다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이제 되는 구조입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47번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로 활동을 인상하지 않았다. 그때는 행정안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게 되면 해산합니다. 자, 맞고요. 자, 의결을 얻은 때 해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라는 것은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증산한 사실이 없거나 혹은 1년 이상 총회나 대의원을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게 되면 임원이 없고 이제 이렇게 해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나 사용단체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예, 맞아요. 행정안청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휴면 노조인 경우에 해산한 경우에는 행정안청이 이제 이걸 한 거죠. 따라서 행정안청에 신고해야 된다? 앞뒤가 맞지가 않죠.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4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자, 5번은 해산할 때 그 노동위원회는 이걸 의결한단 말이에요. 의결할 때 해산 사유 발생일 이후에 노조활동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도 두고 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약간 사례형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90인이 이제 노조를 설립했어요. 90인이 조합원인 거죠. 갑이 대표자입니다. 위원장입니다. 그때는 5인 회사한테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조합원의 3분의 1이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때는 3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회계감사 실시는 회계감사한테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권리는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약 변경은 과반 출석에 출석한 3분의 1입니다. 예, 계산하게 되면 과반 출석되죠. 45인 이상이니까 됩니다. 과반수니까 46인 맞아요. 그 다음에 46인의 3분의 2 찬성을 했죠. 규약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조합은 병이 요구하게 되면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열람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때 갑이 필요하다든지 한다. 그런 거 배웠고요. 요구하게 되면 열람하게 해야 된다.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9번 당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설립 신고 안 했더라도 사단성이 있으면은 단체 교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이제 분해 소속 조합원의 과반 찬성하게 되면은 쟁행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니죠. 유일하게 존재한 노조는 설사 시행령에 따른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대표 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예, 3번이 틀렸고요. 자, 대표 노조에 대한 결정 단위는 이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합니다. 분리하거나 통합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죠. 그 다음에 사용단체는 조정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권한은 단협 체계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50번 창구 단일화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로 개별 교섭에 응하는 거는 사용자가 이제 승낙하는 경우입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경우 아니고요. 합의한 경우 아니고요. 틀렸고. 그 다음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경우에 14일 아니고 7일간 공고를 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자율적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아니고 교섭에 참여, 이번에 참여 노조의 과반수가, 참여 노조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구조입니다. 자, 3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4번이 맞네요. 노동위원회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만약에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안을 결정을 해줘요. 이런 경우에 이 교섭대표안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노조가 합의해서 합니다. 합의해서 원칙적으로는요. 그게 안 될 때 이제 숫자를 보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단일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표자는 교섭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을 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금지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분리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노동위원회가 분리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은 조합원 수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조에 둘 이상 가입했습니다. 그때는 조합비를 더 많이 납부하는 노조에 1을 준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n분의 1을 합니다. n분의 1을.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개별 교섭을 할 경우에는 중립 의무를 아예 법상으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5번은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52번, 옳지 않은 것은, 공동교섭대표안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에도 맞습니다. 자,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왜 틀렸을까요? 2번은, 요게 대표노조 대표안은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가 아닙니다. 지금 교섭대표노조는 당사자예요, 당사자. 따라서 자기의 그냥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분리 결정하게 되면은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조와 조합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창구 단일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이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노동조합은 대표로 정해서 교섭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자, 5번 내용도 이제 그 2년까지는 단체계약 체결로부터 효력 발생한 날 기준으로 해서 2년까지는 대표노조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대표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을 이제 5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3번 경영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경영권에 대한 상이라 하더라도 단협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교섭사항이 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이 경영권에 대한 단협을 위반해서 정리해고를 하게 되면 정당한 해고가 아닌 구조입니다. 맞고요. 4번 연구수당의 퇴진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 요구에 있다고 한다면 단체 교섭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시각. 자, 단협 체결이 효력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를 어긋난 그런 정리해고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냐? 그렇진 않고 현저한 사정명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해고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판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단체 교섭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비조합원에 대한 상의를 하더라도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경우에는 교섭사항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2번 틀렸어요. 이거 뭘까요? 대표자는 권한을 가진 겁니다. 권리가 아니고 이제 노조를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게 우리 법조항의 내용입니다. 3번 좀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조정 이제 그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파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시각. 그 다음에 단체 교섭에 대한 거부나 할 때는 객관적인 사유가 정당한 것이냐 이걸 보고 나서 판단하고, 객관적인 사유들은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판례의 시각. 그 다음에 집단노동상의 사항도 교섭사항이 됩니다. 당연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단체 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옳은 것은 유효기간 최대 3년이고요. 만약에 안정했으면은 3년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연장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보하게 되면은 6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이게 해지되는 거죠. 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단체 배약에 대한 해지 조항은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단협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허용되지 않는 거죠. 자, 나와 다 틀렸고요. 라는 이제 실효가 된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계속 살아 있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나와 다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형사처벌하는, 이제 만약 단협 사항 중에서 일부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나머지는 다 형사처벌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참조하시고요. 교섭 절차에 대한 사항들은 형사처벌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 일반적 구성력. 그러니까 사업적 난인 거죠. 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X군이 요건, Y군이 효과입니다. 요거는 당연한 그런 내용들인데 약간 옛날 사법시험 볼 때 옛날 문제죠. 그런 유형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사업장난의 일반적 효력력, 일반적 이제 구성력의 확장은 반수 이상이죠. A가 됩니다. 자, 효과는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A와 기역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역 단위라고 한다면 다른 요건과 이제 효과를 만들어야겠죠. 자, 이제 여기서는 A와 기역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58번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대한 내용은 사후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후조정은 조정 전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조정은 끝난 거죠. 따라서 사후조정은 쟁의행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당연히 쟁의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다 조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법조항을 그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중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중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4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공적인 중재가 있지만 사적인 중재가 있습니다. 사적인 중재에 대해서는 중재했을 경우에 쟁의 금지간이 이제 적용이 돼요. 단지 다른 점은 공적인 중재는 중재 해부로부터 15일간 쟁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중재는 중재 개시로부터 15일간 쟁의를 금지합니다. 요 함정을 파는 거죠. 사적인 중재는 중재 회부일이 아니고 중재 개시로부터 15일간 쟁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적 중재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제한이 노동위원회에 당사자들이 이걸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60번 쟁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자, 요거는 찬반 투표를 하는데 조정 절차를 마치지 않고 찬반 투표를 한 겁니다. 이 경우에 쟁의인 정당성을 상실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쟁행위의 찬반 투표 시기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 기간 중에 찬반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거쳤으면은 이 쟁의는 정당합니다. 이건 찬반 투표에 대한 시기에 대한 판례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는 구조고요. 그래서 가도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쟁의의 진정한 목적이 근로조건이에요. 이때는 이 목적이 정당하다. 이게 판례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다에 대한 문제는 원래 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 사항이 아니고 조합원 자격에 대한 문제인 거죠. 요거는 형사처벌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다는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은 노사협의 합의서를 한 경우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식의 협조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라도 틀린 지문이에요. 가와 나가 맞는 지문, 다와 라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61번 대체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반 사업에 대한 대체근로, 이제 그 당해사과 관계없는 자에 대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거고 관계 있는 자는 대체근로 가능하죠. 가능하고요. 자, 3번은 일반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관계 있는 자로 대체근로를 했어요. 근데 근로자가 사직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거예요. 이때 요거는 자연 감소분에 따른 인원 충원이다. 요거는 대체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3번도 이제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필수공익 사업은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대체근로 가능합니다. 그럼 수를 봐야겠죠? 그 수는 1일 단위로 산정합니다. 1시간 단위가 아니고요. 1일 단위로 산정한다. 4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파업 참가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62번 노동조합이 쟁의를 할 때는 행정안전과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일시 장소, 참가 인원, 방법을 신고해야 되고요. 쟁의의 목적, 이유는 이제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63번 쟁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원래 주요 방위 산업체에 계신 분들은 쟁의 행위를 못합니다. 그때 하청업체도 그러면 못하는 거냐? 이건 확장 해석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긴급작업은 쟁의 기간 중에도 수행돼야 된다. 예, 맞는 내용이고요. 3번에 아까 봤던 내용이 좀 들어가 있죠. 반드시 조정 결정을 한 뒤에 쟁의를 해야지만 절차가 정당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신청하고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쟁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조정 결정을 하지 않았다, 혹은 조정 종료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쟁의는 못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쟁의를 할 수 있어요. 절차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이제 틀렸고요. 4번은 이제 차만투표의 실시키가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출입이나 조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쟁의해서는 안 된다. 조항 내용들을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직장 증거와 직장 폐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장 폐쇄를 이제 그 사용자가 풀려고 하면은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 직장 증거를 풀려고 하는 거죠. 요거를 얘기하게 되면은 폐쇄를 풀어야 돼요. 그 업무에 복귀하겠다 의사표시를 반드시 찬반투표를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반투표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그냥 집단적으로 이제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찬반투표를 반드시 해야지만 되는 거냐? 그런 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부분 병조선거는 정당한 쟁의로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 나가더라도 퇴거봉제가 아니다 이 내용이고, 자, 만약에 직장 폐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이라든지 노동자 사무실, 그 다음에 기숙사 같은 것들은 출입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노동자 사무실에 출입이 가능하지만 사무실을 노조 사무실의 목적이 아니고 쟁의 행위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무실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구조예요. 자, 65번 계약 쟁의 행위와 근로계약에 대한 관계에서 옳은 것은 성실의무와 배려의무는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태업도 문호동무인원식 관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원래 파악기간 동안에는 쟁의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4번은 뭔가 하면은 이미 청구를 획득을 했어요. 이제 획득한 임금은 지급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건 4번이 틀렸죠. 4번이 이제 옳은 것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임금 목적으로 파악기간 동안에 파업하게 되면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구조예요. 자, 26번 정당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인 책임, 그러니까 뭐 손배라든지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이제 일반 조합원인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어떤 경우에요? 이 사람이 일반 조합원이지만 공정이 특수해요. 그래서 특수한 업무를 띠고 있는 겁니다. 이런 특수한 업무를 띠고 있는 근로자가 이걸 지키지 않는 바람에 손해 발생했다. 이런 경우는 배상 책임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과실에 대한 이제 참작을 합니다. 본인이 성실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 쟁의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을 상기하는 구조가 돼 있어요. 3번, 쟁의 행위로서의 파업이 무조건, 이제 위력 엉망이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시가 전격적으로, 그 다음에 결과가 심각해야지만 엉망이죄에 해당한다.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원래 이제 이게 부진적 연대 채무의 모양을 띄고 있어가지고 간부에 대한 이제 손배 책임,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손배 책임, 조합원에 대한 손배 책임 다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조합 간부와 조합 자체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조합원의 개인에 대해서만 묻고 있다. 속건을 내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자, 5번은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의 문제입니다.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1억에 대한 그런 손배 책임을 지게 되면은 조합원이 조금 이제 손배 책임이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져봐야지 다 그럼 1억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판례 입장이죠.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67번 분호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자, 이제 불이익 취급이죠. 불이익 취급은 항상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조로가 싫어가지고 승인을 시켰다. 이런 경우는 분호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의사가 있으면 되는 거고, 결과 발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니은도 분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끝은 단순한 사용자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 이것들은 불이익의 예배라든지 이익 제공 약속이 없다라고 한다면 분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D끝은 이제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리을은 지배기업에 있어서는 원청회사에 대해서도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죠. 자, 리을도 분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역, 니은, 리을이 분호가 될 수 있는 구조예요. 3번이 정답입니다. 68번 분호의 구조 절차 이제 68번 자 분호 구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니은 이제 채택 기간이 3개월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 출석은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자 D끝은 자 진호위가 구제명령을 내렸어요. 이것들은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이제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는 거고, 중노위에 이걸 할 필요는 없죠. 아직 중노위에 가지를 않았는데, 이건 뭐 특별히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이게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부당노동행위에서는 긴급이행명령, 부당해고에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정답은 D끝 리얼이 되는 거죠. 69번, 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분호는 과거에 처벌할 때 이게 반의사 불벌죄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요. 따라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자, 위장패배한 해고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유니언협정 효력은 자,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그 근로자에게만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반노조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호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시각이에요. 그리고 분호에 대한 구제명령은 공법상의 의무입니다. 이게 사업상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0번 가장 긴 것은 조정안에 대한 유권의 삭기간은 7일입니다. 그 다음에 규약 보완 기간은 20일이죠. 단체 계약의 유권의 삭기간은 30일이에요. 일반 사유정 기간은 10일입니다. 연장해서 10일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 단체 계약 신고하는 기간은 또 15일입니다. 따라서 가장 긴 기간은 3번이 되겠죠. 30일이에요. 자, 71번 교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협 중에서 법령이나 예산에 수정 내용은 단협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만약에 중재 해부하는 결정을 좀 넓게 할 수 있죠. 중노위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노동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중재 해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중재를 하는 구조고요. 조정은 30일, 30일. 공무원들은 30일 더하기 30일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원으로 근무했던 분들도 노조교화로 정했으면 교원노조 가입이 이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 5번은 과거에는 교원이 분호로 이제 해고당할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만약에 분호에 대한 신청하게 되면 소청심사위는 못 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소청심사위도 갈 수 있어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교원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이제 교원 같은 경우도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해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임용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도록 했어요. 공개해야 됩니다. 의무로 만들어둔 거죠. 좀 이제 공무원 교원들은 조금 국민이 알아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걸 심의가 의결한 기구를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근무 시간, 면제 시간을 심의결합니다. 그때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은 개별학과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제한도를 초과했습니다. 그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직급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과거에는 5급 이상은 공무원 노조 가입이 안 됐거든요. 그걸 폐지한 대신에 여전히 이제 업무에 대한 제한은 남아 있습니다. 설사 6급이라고 하더라도 업무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공무원 노조 가입이 안 돼요. 그 업무가 아닌 것은 이 문제입니다. 쭉 나와 있고요. 뭐 이 내용들은 많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 기금에 대한 업무도 원래 가입이 안 되는데요. 단순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 공무원은 사임자성이 덜한 거죠. 따라서 단순한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3번이 이제 가입할 수 있고요. 자, 74번 이제 공무원 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담당자 권한을 대내 위임 조항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부교섭 대표에게 이걸 넘길 수도 있고요. 관계기관장을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 위임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소방교원과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이에요. 이 경우는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이제는 있습니다. 이제 소방공무원도 옛날에는 가입이 안 됐거든요. 이제는 가능하고요.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 장학관이나 장학사 이런 분들 말하는 거죠. 이런 분들도 가입 가능하고요. 5급 이상에 대한 직급 제한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예 공무원노동법에서는 이 사항은 교섭사항이 아닌 거다라고 막아둔 게 있습니다. 여기 이런 사항입니다. 자, 이런 사항들은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아예 비교섭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이 틀렸고요. 3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노사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래 이제 협의사항, 의결사항은 미리 이제 협의하고 의뢰해야 되는 거니까 사전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성실히 응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되면 뭐 이렇게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노사협의 회의는 공개합니다. 하지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요. 노사협의 의장은 반드시 공동의장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자,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노사협의 사용자 대표위원은 대표자가 당연직이고요.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사용자 대표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후자 자료 제출 그 요구권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따르지 않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노사협에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 그 다음에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에 맡깁니다.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의 중재 가능합니다. 그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의 합의로 노동위원회 중재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사협의 근로자위원 선출할 때 과반수가 된 노조가 있으면 노동조합 대표자하고 노조가 위촉하는 구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선출해야 되거든요. 그때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이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지금은 없는 조항이죠. 자, 5번이 옳지 않은 지문. 77번, 이제 나머지는 설명드린 게 많고요. 자, 3번 노사협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이제 근로항으로 간주해지는 거죠. 그리고 위원은 비상이 무부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 요거는 협의사항이에요. 하지만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요거는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엮어놔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는 의결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8번 노동위원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원래 진호위는 초심 관장하게 되고요. 중노위는 재심을 관장합니다. 근데 진호위가 2 이상의 관할구에 걸친 조정사건이 있어요. 이 조정사건은 중노위 관장합니다. 중노위 관장이에요. 이런 경우에 조정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요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정사건인 경우에는 중노위 관장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뭐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위원회, 분과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업무를 하고요. 노동위원회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권이 있죠. 그리고 전원회의는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형 과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분과별위원회는요,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과반수로 의결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9번 노동위원회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원래 심판사건은 근로자 사용자가 아니에요. 공익대표원으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인력이나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제 권고할 수 있고요. 노동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심판사건과 조정사건은 다 담당할 수 있습니다. 심판사건도 담당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원래는, 노동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을 위해서 구분이 처합니다. 공익위원 같은 경우에. 심판 담당 공익위원, 뭐 조정위원 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구분이 처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관계없는 분야에 지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요. 자, 화해 공고는 직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5번도 틀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0번 운행하는 설명 중 옳은 것은 항상 이제 행정처분의 효력은 이 재심판정서에 대한 송달을 받은 날 발생해요. 한 날이 아니고요. 서면을 받은 날부터 발생합니다. 자, 1번도 틀렸고요. 자, 2번에 조정사건은 원래 심판사건은 3인인데 이때 단독 심판에 대해서 신청을 했거나 동의하게 되면 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확하다는 경우에는 단독 심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용되고 있는 거죠. 자, 노동장관은 이런 그 논의위원회 관할을 지휘감독 못합니다. 독립적으로 논의위원회는 사건을 수행해요. 자,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이 맞습니다. 자, 이제 부분별위원회 위원장은 주심위원 지명안에서 사건 처리 주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맞고요. 자, 나왔네요. 그죠? 부분별위원회는 구성위원 전부의 출석으로, 전원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산성으로 의결한다. 예, 이것도,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죠.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설명도 상세 안 되는 질문들은 다 해설지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설지 참조하시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또 판례나 법률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잘 보셔가지고 모두 다 합격하는 그런 기쁨과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노여사 2회차 노동법 이해에 대한 해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